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한 대중목욕탕에 70대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탈의실에서 목욕 준비를 한 후 목욕탕으로 향했는데요. 그만 목욕탕 바닥에 깔린 돌과 돌 사이 부분을 밟아 미끄러진 뒤 넘어졌습니다. 이 일로 할머니는 늑골이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일로 대중목욕탕 업주가 바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목욕탕 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70대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바닥 관리 소홀로 업주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인데요. 검찰은 목욕탕 업주가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비눗물 등을 닦아내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근데 법원은 목욕탕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할머니의 부상과 목욕탕 업주의 관리 소홀 사이에는 소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업무상 주의되는 의무를 태만히 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도 업주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 사실이 피해자의 부상이 원인이 돼야 되는 건데 법원은 그 연관성이 없다고 본 거거든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담 직원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청소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일주일에 2-3차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여탕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목욕탕 업주가 자신의 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았고요. 피해자도 일관되게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에 골을 밟아 넘어졌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골을 밟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피해자의 부상이 업주의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도 이혼 사건 많이 다루시면서 요새 국제 이혼 사건을 좀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근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 부부 2명이 모두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인데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이혼 사건을 국제 이혼 사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혼 관련 사연을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연을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한국 사람,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이중 국적인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는데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고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양육비도 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면 자녀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고 재산 분할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협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혼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서 이혼 소송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재산 상황은 한국과 미국에 분산되어 있고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소송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해외 재산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 생활 터전과 그리고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국제이혼의 관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국제이혼의 관할은 변호사님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제 이혼의 경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관할 그리고 어떤 법으로 판단을 하게 될지 중거법 이렇게 2가지 경우가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 관할이라는 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법에 따르면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준거법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은 미국 국적, 아내는 한국 국적, 자녀는 이중 국적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됩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미국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 거주하시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6개월 전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준거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양쪽 국가에 모두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나라에서 모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청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생활비, 그 부양료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놓고 비교하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그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료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법보다는 미국 법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과거 부양료라던가 이혼한 이후에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하는 부양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곳에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혼인기간 그리고 양측 배우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그리고 건강 상태 뭐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뭐 의사인지 뭐 변호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참 비교해 봐서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궁박해지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양료는 뭐 평생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인 기간에 따라 몇 년간 지급하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측 배우자가 소득 차가 큰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내가 부양료를 지급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하신다면 미국에서 소송하시는 것이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재산이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해외 재산을 밝히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세요.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법원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하듯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론 방법을 통해서 해외 재산도 사실 대부분 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금융 자료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제 계좌를 다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좌에서 어떤 해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해외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해외 계좌의 존재를 확인하면 이 해외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외에 있는 재산 목록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도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생각하면 재판부가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재산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우리나라 재산만 찾는 것보다는 다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밝힐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타국 변호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밝혀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목록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시면 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례 올려주신 분이 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남편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한국 법원에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라는 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둘 다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이 모두 이에 귀속이 되고요. 그런 이 협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아이를 반환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주하던 곳이니까 이 경우는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예외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이미 한국에 적응을 했다. 그리고 뭐 미국에 가게 되면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
아니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 자신의 의사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오기 전에 아이의 의사를 좀 적절한 방식으로 물어보셔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지금 결국 사례자분은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제 부양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정되게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해외 재산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의 다툼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도 진행은 가능하나 과연 나한테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투입이 될지를 좀 알아보시고 어디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국제이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말씀 주신 전용조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검정치마의 인터내셔널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